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도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랐고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 한번 한 적 없이 나름대로 평탄하게 잘 살아왔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왜 이혼이냐, 앞으로 자식들이 결혼할 일도 있는데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도 설득도 했죠.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왠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았는데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접수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을 하려니까 재산 분할이 또 골치가 아픕니다.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아내가 퇴직하고 받게 될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가출까지 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법률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사유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이혼 사유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두 번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 번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째, 소위 성격 차이라고 많이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첫 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가출을 하여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포괄적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아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유책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분이 본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아내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혼인 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사연자님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양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원고의 잘못보다 피고의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입장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도 있는데요. 특히 피고에게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나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판례에 따라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님 지금 걱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사연자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즉 주식회사의 적극 재산 자체를 곧바로 부부 일방의 적극 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 신청을 통해서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또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산출된 금액을 적극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부부 소유의 재산인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회사의 주식을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식 가치 자체가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아내가 공무원이어서 장래에 퇴직연금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퇴직연금 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은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만 질문을 주셨지만 네.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권, 명예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특히 판례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현재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연금 수급금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님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제 배우자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연금수급권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카페와 식당이 늘고 있죠. 그런데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 접객업의 영업장과 시설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애견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음료를 팔고 반려견이 옆에 함께한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매장 내부는 안 되지만 테라스는 괜찮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접객업 영업 면적은 영업장, 조리장 등 실질적으로 조리 및 접객 행위에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테라스가 식품 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되면 테라스에서의 취식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동물 출입을 위한 공간과 식품 접객업상 영업 공간을 분리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시설 개수 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